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든 정치의 신을 모셨습니다.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명태균 씨 논란이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또 인터뷰에서 좀 작심한 듯이 말을 많이 쏟아내서요. 사실 확인이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주장은 계속 나오는데 논란과 연루된 사람들은 부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의도가 있을까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목받은 김에 자기 장사도 좀 화끈하게 하고 어차피 정치 브로커로서 여태까지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거의 유명세가 앞으로 자기가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또 도움될 수 있다. 이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으로 정말 하나만 걸려봐라. 하나 걸려가지고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더 뻗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두 가지 자신에 대한 구명 차원, 광고 차원 뭐 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폭로의 어떤 그 핵심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긴 하거든요. 그게 뭔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금 더 그거에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 시작한 거는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어느 정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자꾸 뭐 나경원,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이렇게 계속 징검다리 타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쟁점이 옮겨간 것 자체가 여사 쪽 이슈 가지고서 크게 문제 삼을 게 있었으면 계속 나왔을 텐데 거기서 얘기를 더 만들어내기도 쉽진 않았으니까 진짜 뭐 어떤 게 걸릴지 모르고 어떤 게 여론에 더 반응이 올지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질러보는 거 아닌가. 지금 공방이 계속 넘어가는 걸 보면은 실체가 이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완결성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내가 했다 뭐 모든 선거의 국면에 모든 걸 다 자기가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무슨 영화의 포레스트 검프처럼 역사의 중요 장면마다 다 등장해요.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근데 그 주장을 살펴보면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게 결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최재형 감사원장을 총리로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안 됐잖아요. 실제로는 안 됐고. 이준석을 대북 특사로 뭐 추천했다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뭐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상황이었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당시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 전혀 거론된 사실 없다. 이렇게 바로 반박 나오니까 또 추가 폭로나 이런 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굉장히 자기 자신을 추켜 올리고 자기 장사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가 무언가 결과를 냈다라고 뭐 확인된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들락날락하면서 연을 맺었던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다 쑤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만 걸려봐라 뭐 이런 태도 아닌가. 근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초반에 해명이 조금 꼬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2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뭐 주변에 다른 인물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해도 뭐 2번은 훨씬 넘는 횟수였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제 주장한 건 6월에 대통령 부부를 알게 된 이후에는 뭐 6개월 내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에 와서 다른 인수위원들 면접을 봐달라고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 해명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태균 씨 말을 좀 믿어야 될까라고 의심스럽긴 하다가도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근데 두 가지 가능성, 지금 이제 가능성의 영역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떤 게 또 객관적으로 딱 터져가지고 확인된 것들은 아니니까. 근데 일단 저는 반대의 논리로 가는 거를 별로 이렇게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 대통령실에서 법적 조치를 안 하니까 사실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역으로 가는 논리를 펼치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여배우가 불륜설 막 제기하고 그랬을 때 다 고소고발하더니 왜 그거는 고소고발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된 거네요, 사실이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그게 오히려 사안을 더 키우는 식이 될 수 있어요. 대응을 하는 것이. 그렇죠. 일일이 대응을 하면은 명태균 씨 지금 뭐 있는 대로 막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주목도를 높이니까 그거 자체가 적절치 않을 수 있고 대통령실과 어떤 정치 브로커 민간인 한 명의 이제 관계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사안을 너무 좀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게 무대에 올리는 식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되는 거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딴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결과로 확인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는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듯해요. 거기까지는. 네. 근데 예. 여사가 그 이후에 연락했던 거는 어느 정도 또 드러난 게 있어요. 여사는 네. 드러난 게 있어요. 예. 그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접촉을 끊었는데 여사는 왜 연락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이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때도 이 명태균 씨 논란을 계속 끌어들여서 엄청난 비선 실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명 씨가 좀 관여한 걸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때 후보들 관련해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뭐 문제 제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 공표를 하지 않는 그 기간에 이거 조사를 한 것도 뭔가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 여론조사라는 게 공표가 됐을 경우엔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문제되는 거는 미공표 기간이니까 사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거는 성립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거는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안 받았으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런 주장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라는 주장이 처음에 나온 건데 그 폭로 안에서도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명태균 씨와 같이 일했던 강모 씨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진술 주장에 의하면은 명태균 씨가 나중에 돈 받아오겠다 그러길래 자기가 여태까지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산표를 만들어 줬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받으려고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네.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료로 제공한 여론조사일 수가 있나요? 그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려면은 내가 무료로 해준다. 정치인에 대해서 무언가를 준다. 그러니까 그 기부행위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애초에 기부행위를 작정했던 게 아니라는 게 그 주장 내용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게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만 해라.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줬다. 라고 주장하려면은 이러이러한 여론조사를 내가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무료로 해줬다라는 주장까지 이어가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강 씨 그 명태균 씨하고 같이 일했던 강 씨의 폭로에 의해 가지고 그게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대가까지 연결된 걸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네. 그게 무료가 됐다라는 주장이 필요하니까 껴넣는데 무료일려면 처음부터 그러면은 기부행위를 하려고 했어야 맞을 텐데 돈을 받으려고 했다? 받으려고 했다는 거는 기부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네. 두 번째로는 돈을 받으려고 했으면 대선이라는 거는 후보가 개인 돈 써가면서 하는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당에서 그렇죠. 돈을 내요. 네. 당에서 돈을 내면 되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뭐하러 개인 돈 써가면서 이중으로 여론조사를 하겠어요. 그러게요.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기관도 있었는데 당내에. 그렇죠. 그래서 예.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청을 줘가지고 당시에 7억 상당의 여론조사 용역 업체가 있었어요. 네. 공식적으로 있었고 회계 보고서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3억 상당의 여론조사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명태균 씨가 또 그거에 대한 입장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게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주장 자체가 신빙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판에서 좀 많이 등장을 하는 분인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또 경쟁자였다 보니까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할 때 명태균 씨 때문에 피해본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문제 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홍 시장은 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명 씨랑은 뭐 당원 명부 유출에 있어서는 좀 뭔가 협력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지금 대체 둘의 관계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명태균 씨가 정치 브로커로서 이 캠프 저 캠프 드나들면서 연을 맺어온 사람이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일수록 이분하고의 관계는 더 길겠죠. 그러니까 윤 후보보다 홍준표 시장 쪽이 더 길게 연을 맺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라는 게 터졌을 때 홍준표 시장이 잘 걸렸다. 명태균 너 잘 걸렸다 뭐 이렇게 네. SNS에 글 썼다가 예. 홍캠프 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라고 반박이 나오니까 바로 그 글 삭제해버리고 네. 더 이상 이제 입장 발표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당원 명부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고 이 이슈가 이제 더 커지는 것보다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공을 다른 쪽으로 넘겨가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캐릭터로 봤을 때는 본인이 뭐 무건수행하겠다 그러지만 뭐 하루
하루 이틀 사이에 SNS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분이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갈 분은 아니다. 그렇죠. 그때 뭔가 발견했으면 당연히 터뜨렸겠죠. 당연히 뭐 문제 제기했을 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 말은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뭐 그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요새는 코바콩이란 얘기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 막 독대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 막 그때 공개 막 저격하고 네. 이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찰떡 같은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하더니 또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윤캠프 쪽에 부정이 있는 걸 알았으나 뭐 이러는 거 자체가 네. 본인 처지가 굉장히 지금 곤란해졌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판에 이게 뭐 드러난 건 명태균 씨지만 좀 선거판에는 이런 식의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중간에 좀 개입된 뭐 말하자면은 브로커인데 정치 컨설턴트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근데 이게 문제인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뭔가 계속 연을 맺어오면서 국정에 개입한 것 같은 이제 비선 실세다 이게 좀 논란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은 딱 그냥 취임 직후 뭐 그 이후에 몇 개월 정도 그냥 연락했다 정도이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국정에 개입해서 뭘 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탄핵으로 재미 봤으니까 프레임에 껴 맞추려고 자꾸 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 개념으로 자꾸 이제 우겨 넣는 건데 성립될 수 없어요. 일단 정치 브로커들이 선거만 열리면은 여기저기 들락날락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심지어는 국민의힘 쪽에 와가지고 돕겠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은 또 민주당 가가지고 돕겠다 그러고 자기 몸값 키워가지고 나 잡는 사람 쪽에 도움 주겠다는 사람 비일비재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열면은 아마 민주당 쪽도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분은 그냥 다 들락날락 하거든요. 네. 그럼 보세요. 선거 과정에는 어차피 다 후보자 입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선거 돕겠다는 사람 찾아오잖아요. 네. 그때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다 그렇죠. 민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도와서 선거가 치러져요.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뭐 농단이네 비선이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리고 경선 이후에는 개입이 없다고 용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명태균 씨는 자기가 자기 장사하느라고 온갖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된 것도 없지만 본인이 맡은 직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용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이후에는 개입된 게 없으면은 저는 그래요. 그 이후에 어떤 뭐 공천에 대한 개입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죠. 그건 수사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되고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기만 피우지 말고 팩트를 갖고 와라. 이 이후에는 그 사람이 지금 민간인 신분에서 자기가 일방적 주장만 하지 국정에 어떤 개입을 했다거나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없으니까 묻자라거나 조사 필요성도 없다 이게 아니라 조사하세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엄연히 구분돼 가지고 아닌 거를 예전에 자기들이 재미 봤던 탄핵에 자꾸 껴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국민들께도 예의가 아니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마치 뭐 제2의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은 명태균 씨를 좀 너무 급을 그렇죠. 높여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급을 높이는 거죠. 맞죠. 그리고 급을 높여서라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사안 자체를 실체 진실을 바라보려는 태도보다는 어떻게든 정쟁에 이용해보겠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계속 뭐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좀 충돌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좀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이 된다. 뭐 수사 내용이 조금 일부 언론에 흘러가고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뭐 공수처는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긴 하지만 이게 수사가 실제로 뭐 김건희 여사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공천 개입에 대해서 처음에 터졌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건데 그 뭐 봤다고 하는 텔레그램의 내용을 봐도 경선이 원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김영선, 명태균 둘 다 공천 개입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네. 온갖 자기 장사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도 그거는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시작된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수사를 하고 소환 조사를 하고 이거는 정말 민주당의 간절한 희망사항인 건 알겠는데 뭐가 건이 되는 걸 가지고서 해야죠. 뭐 누구누구 뭐 수사해라 구속해라 이런 얘기 쉽게 하는 거는 뭐 민주당 의원들은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률가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뭐 공수처장 입장에서도 자꾸 안 되는 거를 뭐 해라 이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요. 그리고 쉽게 이제 예를 들자면 경찰도 혐의가 있는 사람일 때 뭐 현행범이나 이럴 때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체포하면 체포죄예요. 네.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해서 뭐 불러들여라 어째라 이거 자체가 인권 탄압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혐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갖고 주장하는지 그게 중요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뻑하면 제보 조작이나 이상한 거 뭐 녹취 틀어놓고서 뭐 진실인 것처럼 호도했다가 들통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태까지 그런 전과들이 있으시면 이번에도 근거를 먼저 갖고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근거 이씨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마무리는 됐고 결론은 어떻게 내냐 이게 좀 문제였는데 검찰에서 일단 수사심의위로 넘길 것 같지는 않고요. 일종의 레드팀을 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을 제외하고 다른 검사들, 뭐 다른 차장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와서 이게 제대로 된 수사인지 결론을 좀 논의를 하겠다 이거 같은데 이 정도에서 결론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는 결론일까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합니까? 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레드팀이라는 거를 꾸렸다라고 얘기는 나오겠지만 결국은 검찰 안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레드팀이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꾸려지고 어느 정도로 권한을 갖고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뭐 모르겠으나 수사심의위를 안 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검찰 내부에서 그냥 결정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레드팀이고 어쩌고 해도 어차피 검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이 검찰의 그 수사 과정에 의해 가지고 신뢰도를 좀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전 주인 손모 씨하고의 사건과 사실관계에서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진작에 법적으로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끌면서 봐주기 하는 것 같은 의혹을 키웠나. 그 공무수행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되는데 공정해 보여야 하는 과정에서 뭐 제3의 장소로 소환조사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검찰청으로 소환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도 사과하고 그러고 처분하면은 이게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행에 대한 설득력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시 또 그냥 시간을 보내고 나서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거 애초에 예정됐던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거에 이렇게 뭐 민주당 쪽에서 좋아할 만한 먹이를 던져주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갈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여러 차례 그래서 정말 그때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시고 검찰청으로 오셔야 된다. 지금 그 노은지 앵커하고도 그 얘기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좀 미스였다고 생각하는 건 수사가 지금 최근에 누구를 소환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이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처분을 해도 되는 상황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지금 병행돼서 진행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과를 보고서 더 안전하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1심에서 손모 씨가 전주였던 사람이 무죄가 되니까 그쪽하고 분명히 사실관계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죄면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무죄다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있죠. 더 무죄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소비된 건 이 사람 무죄면 이 사람 무죄. 이 사람 유죄면 이 사람도 유죄. 뭐 이런 식의 구도처럼 보이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2심에서 방조가 유죄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 사건을 기다려가지고 처분하려던 게 꼬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다시 또 아까 제가 뭐 검찰청 소환이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작용 반작용의 입장에서라도 수사심의위 정도는 가야지 이게 애초에 예정됐던 결과를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는 건 아니다라는 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내용 때문에 전주 손모 씨하고 다릅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와가지고 속 시원하게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궁금하긴 하던데 이게 오히려 당시의 여건에서
저거 봐라 손모 씨도 무죄다 하면서 여사의 무죄를 좀 주장했던 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어떤 사건의 구조가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서 도대체 뭐가 아닌지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그렇고 그냥 저 사람이 주가 조작 방조면 여사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사실관계에 따른 설명은 다 복잡하니까 날아가 버리고 이 사람 무죄면 이 사람도 무죄입니다. 그 프레임만 남았던 거거든요. 그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깨졌으니까 그럼 기소해야 되네 뭐 이렇게 돼버린 건데 사실관계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과 깎을 줄 알고 칼을 주는 거랑 사람 다치게 할 줄 알면서 칼을 주는 거랑은 법적으로 엄청 다르겠죠. 예. 그게 방조 어떤 범죄를 도와주는 건데 사과 깎을 줄 알고 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누굴 해했다. 해쳤다. 저는 그럼 방조가 될 수 없어요. 예. 근데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를 줄 알고 칼을 건넨 사람은 범죄가 되겠죠. 방조가 되겠죠. 네. 근데 그 전주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을 하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 연락도 수시로 주고받으면서 그 돕기 위한 행동을 해요. 네.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가 예. 됐고 처벌을 받은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을 한 거를 알았다고 볼 만한 그런 뭐 의사 연락에 대한 내용이나 근거, 사실관계가 없어요. 예. 그게 가장 달라요. 근데 네. 그 얘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뭐 입장에서는 아까 그 프레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야 뭉개다가 결국은 여의치 않아졌는데도 그대로 무혐의야? 라는 식의 지금 공세만 남은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세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뭘 맞서 싸워주든지 근데 그것도 아닌데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그럼 또 그거는 막 또 비판하고 있고 그럼 아닌 걸 아닌 게 뭐 이렇다라고 해서 속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다들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르겠고 뭐 에라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한동훈 대표 하는 건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건 네. 너무 무책임하고 저도 그리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 법률가가 나와서 100번 얘기해도 사실 그런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회사나 뭐 식당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아무리 일 잘하는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네. 고객들이 성나 있으면 책임자 나와, 사장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 같은 사람이 제가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사님이 한 번 사과하는 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러네요. 뭐 비유가 오늘 너무 찰떡 같아가지고 그 사과 얘기도 그렇고 성남 민심은 아무리 뭐 실무자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사장 나와 하니까 네. 네, 뭐 책임 소재를 좀 가리자면은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뭔가 설명하는 게 그렇죠. 좀 그래서 맞겠네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모든 것들이 또 바른 위치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법률가는 법적인 설명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또 의원의 이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걸 또 설명하시고 예. 또 정치 영역에서 또 여사님은 여사님이 또 자신의 책임에 따라서 또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또 언급하시고 이렇게 다 각자의 역할을 해야지 또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레드팀이 운영된다고 하니까 뭐 저희는 지금 얘기를 한 게 불기소로 정해놓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레드팀에서 또 뭐 어떤 얘기 나올지는 모르죠. 그 과정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지금 뭐 벌써 몇 개월째 끌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 최상병의 어떤 순직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계속 국감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뭐 로비설 기자회견도 열고 뭐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제보 조작 사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이 사실은 얘기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좀 얘기되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조금 몰아갔다 이런 주장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녹취가 있잖아요. 예. 제보 조작에 대한 근거가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실에서 하는 해명을 봐도 해명이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제보 조작에 대해서는 사실 제보 조작하고 구명 로비하고는 맞닿아 있어요. 네. 제보가 조작이면 구명 로비는 없는 거거든요. 구명 로비가 있는 듯이 제보를 조작한 거잖아요. 네. 두 개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의 제보 조작에 대해서도 넣어가지고 특검에서 같이 다루자. 그러면 해보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액션 취하더니 슬그머니 또 빼버렸거든요. 네. 안 한다. 자신 없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뭐 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요. 예.
진짜 뭐 블러핑을 그렇게 하더니만 그러니까 미천이 다 드러난 거죠. 네. 그래 놓고서 지금 자기들 원하는 위헌성 높은 부분만 싹 남겨가지고 그것만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는 국민에 대해서 실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라는 명분 자체가 깨진 거죠.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윤리위 제소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 녹취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공범격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랑의 관계가 있고 그게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가 있고 이래서 진검다리를 통해 가지고 구명 로비가 있다. 이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제보자들이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이라는 거는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오빠라고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는데 제보자 자체가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허위사실에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장경태 의원을 오히려 고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보에서 이종호, 임성근이 만난 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두 명 이렇게 만난 게 구도가 있어야지 이래도 뭐 특검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자 민주당 쪽 주장이 성립이라도 되니까. 근데 다시 찾아와가지고 제보자들이 그 임성근과 이종호는 만난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네. 그걸 압박을 넣어서 말을 바꾸라 그러고 나중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구도가 이렇게 가야지 우리들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자꾸 압박을 넣어요 오히려 제보자한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껴맞춰가지고 특검을 진행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조작한 거죠. 제보도 조작했고 아니 제보자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압박을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보로 껴맞추기를 한다? 이거는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조작이다. 그런 강한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건 무슨 혐의 적용할 건 없나요?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터트린 거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당연히 걸리는 것이고 이 제보자에 대해서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뭐 협박죄나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는지 요것도 네.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뭐 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아마 이 부분을 남은 국감 기간에도 계속 조금 이제 주력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문다혜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음주 사고가 벌어진 게 지난 5일이었는데 아직까지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니 왜 아직도 조사를 안 받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일단 경찰이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는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내면 이걸 가지고 좀 어떤 혐의를 적용할 건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전치 몇 주다 막 이런 상해 정도에 따라서 좀 죄가 달라지는 상황인가요? 엄청나게 다르죠. 예. 엄청나게 달라요. 왜냐면은 지금은 음주 운전을 했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네. 두 개가. 근데 네. 그 탑승자가 다치지 않은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럼 그냥 음주 운전으로만 처벌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안이 되는데 네. 이 접촉사고가 그냥 차만 이렇게 깨지고 이런 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탑승자가 다쳐서 상해가 나왔다. 네. 라고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은 무조건 일단 성립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위험운전이다라고 하면은 특별법으로 넘어가요. 그럼 그게 그 위험운전 치상. 그렇죠. 그러면은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어마어마하게 형량이 센 죄예요. 네. 그러니까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벌금이냐 징역형이냐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경찰 조사를 미루는 게 아닌가. 보통의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출두해서도 조사 받아요. 네. 그 정도로 사안이 간단하거든요. 예. 이것도 CCTV 있고 사안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다혜 씨가 그 정도 사건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택시기사가 그 이후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은 사건의 사이즈가 갑자기 막 10배 이상으로 커지면서 조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까지 지켜보고서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이런 사건에선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그 상해의 정도가 좀 애매한 간당간당한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그 피해자하고 접촉해서 요 정도 사건이면 내가 합의금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음주운전만으로 이렇게 가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경찰이 억지로 뭐 택시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서 신체 검증해가지고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 이러지 네, 않아요. 뭐 그럴 건 예. 아니니까. 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크게 다쳤거나 이러면 이제 명쾌한데 뭐 전치 2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좀 애매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게 상해 진단서가 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 양쪽에서 좀 첨예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진단서를 아직 안 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도 계속 조율 중인 상황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다혜씨 사고 이후에는 전혀 뭐 SNS 활동도 안 하고 뭐 당연히 이거와 관련된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평산 책방 유료 회원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이제 네. 돈 내는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있는 모양인데 거기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어요. 다혜씨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계속 침묵인 거고 유료 회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을 좀 이용해서 굳이 노벨 문학상은 축하를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죠. 예. 저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본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하시고 국민들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전해야 맞죠. 왜냐? 저는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세상만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 쉽게 말해서 남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온갖 논평을 다 하고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예. 왜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냐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의아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 행적을 쭉 보면 옛날에 뭐 스케이트 왕따 주행 논란 이렇게 뭐 정치 영역도 아닌 일에 대해서도 코멘트 막 다 했었어요. 누구에 대한 저격이라고 볼 만한 얘기도 했었어요. 네. 대통령 퇴임하고는 잊혀진 사람 되고 싶다 그랬지만 본인 행보를 보면 SNS에 글 막 쓰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참전도 하시고 그런데 정작 본인에 대해서 네. 관련된 얘기고 이게 지금 뭐 연좌제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대신 처벌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문다혜 씨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근데 예. 뭐 40대 성인에 대해서 뭐 부모가 왜 책임지냐 그거 왜 책임지냐니요. 본인이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가 했던 얘기는 문다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난받을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합니다. 이거 한 3줄 정도 적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네. 저는 국가 원로로서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의 신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